네, 뉴인사 리듬 오늘도 이은혜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네, 금요일이라 더 신난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주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어제 중국에서 깜짝 발표가 있었네요. 네, 중국이 다음 주 열리는 항일 전쟁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네. 먼저 보도 영상 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6년 만인데요.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의 3자 대면이 처음 펼쳐질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방중과 동시에 다자 외교 대비 무대를 갖습니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 당시 판을 깔았던 판문점 회담보다 북한, 중국, 러시아 정상 대면이 먼저 이뤄지는 건데요. 한미일 공조의 맞대응 격입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방중을 한미 정상회담 흐름의 연장성격으로 평가했습니다. 과거 양자 중심이었던 북한의 외교 방식도 새로운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른바 김정은식 실용 외교를 통해 살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목적으로 북한의 든든한 뒷배 확보와 북중, 러의 관계의 키맨으로 나서서 미국을 압박할 수단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른바 김정은식 실용 외교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네, 김일성 이후에 처음 보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게 드디어 다자외교 데뷔하는 건가요? 네, 열병식에는 북한과 러시아 정상뿐 아니라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등등 26개 국가 정상이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간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다자 무대에 불참을 해왔었기 때문에 네. 국제적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중러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 역시 말씀하신 대로 탈냉전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북중러 3국 정상회담도 혹시 개최되는 건가 이런 관심도 쏠리는데요. 네. 그런데 좀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한미일 대 북중러 이런 구도를 만드는 거는 사실 서방 그리고 미국이 바라는 구도라는 거죠. 네. 그런 만큼 북중이 이런 3자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대립 구도를 형성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오히려 좀 확장해서 봐야 된다는 시각이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가운데에 다양한 국가들을 초청해서 중국이 뭔가 새로운 국제 질서의 중심이라는 이미지 형성하고 반미하는 나라들, 이 네. 반미 연대의 리더십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행사에 참석하는 거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고 하는 모양새로도 읽힙니다. 네, 사실 최고 지도자가 45년 만에 다자외교 나가는 건데 하노이 노딜 이후에는 북중 관계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이긴 해요. 네, 중국은 과거에 김 위원장 그리고 시 주석 네. 정상회담 상징물도 철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불편한 심기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북러 관계가 강화되면서 또 북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퇴보하는 네.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과 시진핑 양 정상이 가장 최근에 만난 것도 2019년 6월이거든요. 네. 제법 오래된 과거입니다. 그러던 게 최근에 좀 관계 개선 흐름을 보여주고 이번에 방중까지 결정이 된 겁니다. 네. 여기에 또 중국 어저께 발표에서 행사에 참석하는 나라들 쭉 이렇게 호명하는데 네. 김 위원장을 러시아 푸틴 대통령 다음으로 두 번째로 호명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게 좀 북중 관계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점이다. 그리고 북한의 새로운 좀 지위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2015년 그러니까 10년 전 70주년 열병식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대신에 최룡해 당시 조선노동당 비서가 참석했었는데요. 네. 자리도 되게 구석진 자리 배정받았었거든요. 네. 오히려 당시에 박근혜가 푸틴 다음으로 시진핑 옆에 선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과 북의 자리가 좀 바뀔 것 같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외교부에서도 중북 관계가 한반도 평화 기여하기 바란다 했는데 우리 대통령실도 이거를 사전에 인지했다 이렇게 보이네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대통령실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사실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라고 어제 공식 밝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관계기관 보고를 통해서 그 사실 인지하고 있었고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발표될 거라는 사실도 아침에 보고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미 정상이 김 위원장과의 회동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번에 뜻을 모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런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미국 정치에서 약간 물러서 있는 그 사이에 핵폭탄도 많이 늘어났고 진척된 것도 없이 한반도 상황은 정말로 많이 나빠졌죠. Anyway, look, I get along great with Kim Jong-un, and if whatever I can do having to do with South Korea and getting people together. 네, 결국엔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건데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 좀 불씨가 됐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엊그저께 조선중앙통신이 이 대통령 방미 후에 네. 논평 냈었잖아요. 네. 아주 그 비핵화를 언급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맹비난을 쏟아부었는데 그렇죠. 막상 북미 대화가 거론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하는 게 또 북미 대화에 좀 물꼬를 틀 수 있는 네.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월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 회담, 에이펙 정상회의 열립니다. 여기에서도 북미 정상이 자연스럽게 재회할 수 있게 될지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북한 대북 정책을 이끌었던 박지원 의원이 대표로 참석하게 됩니다. 네. 우 의장이 참석을 하면서 네. 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측과 또 접촉하게 될지 네. 그래서 향후에 대화 재개하는데 좀 중요한 기점이 될지도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뭐 정식적으로 대화를 하기는 어렵더라도 비공식적으로라도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겁니다. 네, 결국엔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 키맨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역할이 기대될 것 같습니다. 또 관련 전승적 소식은 계속 업데이트 부탁드릴게요. 아, 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네. 뉴스 프라임 하잖아요. 네, 네. 거기에서 열병식 관련해서 특집으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특검 얘기로 넘어갈까요?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소식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네. 권 의원 그저께 특검 조사 출두했었는데요. 네. 조사 하루 만에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지난 7월 2일에 특검 수사 개시 이후에 3대 특검 모두 통틀어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처음 있는 사례입니다. 권 의원 잘 아시겠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한 혐의 받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뭐 큰 거 한 장, 그리고 쇼핑백, 그리고 큰절했던 거 이런 내용들 있습니다. 네. 특검은 권 의원이 이런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과 통일교 간의 독대 자리를 주선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윤 전 본부장,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성동 의원 당선시키기 위해서 교인들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사실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2023년에 이제 포기 선언을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현역 국회의원 구속영장 청구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향후 흐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 곧바로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왜냐, 국회의원이잖아요.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은 이 신문 일정 정하기 전에 우선 체포동의안을 특검에 보내게 됩니다. 보통 체포동의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갖는 법무부가 국회로 보내게 되는데요. 특검은 이 행정부에서 독립된 수사기관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법무부를 통해서 보내게 되는 건지 이런 부분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국회의장의 일정인데요. 체포동의를 요청받으면 국회의장이 그렇죠. 그 본회의 첫날에 네. 일정에서 이 내용 보고하게 됐는데 네. 이번 정기회의 개원이 당장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열병식 참석차 네. 우원식 의장이 당시에 중국을 방문할 그렇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곧바로 본회의 첫날에 보고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전망입니다. 네. 또 내용 보면요. 체포동의안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되고 제일적의원 과반수 출석, 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영장 발부 여부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체포동의안 통과될까요? 당연히 되죠. 당연히 돼야 된다. 네. 증거가 쌓일 대로 쌓였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떳떳합니다. 네, 또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네. 이렇게 썼습니다. 어젯밤 글인데요. 저는 어제 13시간 넘게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지만 정작 드러난 건 부실한 증거, 실체 없는 진술뿐이었다. 하지만 저는 당당히 해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로 부당한 정치표적 수사이지만 네. 그럼에도 저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이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과거에도 내려놨다. 네. 이 말 아까 우리 전변님이 얘기하셨는데 네. 네. 2023년 당시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 그렇죠. 압박용으로 시전을 했던 겁니다. 네, 네, 네. 그 당시 모습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8명은 헌법 제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앞에 서약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본인의 범죄 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 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합니다. 네, 결국엔 자승자박입니다. 저 서약에 권성동 참여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저 때도 참여했었고 저보다도 앞선 2018년에 그 유명한 강원랜드 채용 청탁 그렇죠.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도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 의사 밝히고 영장 실질 심사 받았습니다. 네. 이런 역사에 대해서 권성동 스스로 굉장히 자기 자신을 모범 사례로 좀 생각을 해오고 그렇죠. 스스로를 추켜 세워왔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또 국회의장과 양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한다. 네. 특히 국민의힘 신인 지도부에 호소드린다. 우리는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 국민께 분명히 보여주자라면서 본인은 물론 의장도 양당 지도부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불체포 특권 포기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누가 보면 정의의 사도 난 줄. 그러니까요. 어차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될 확률이 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정의의 사도인 양, 정치적 희생양인 양 코스프레 하면서 좀 네. 이미지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저께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됐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솔직히 또 검찰 출신이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현역 의원 최초 구속영장 청구인데 국민의힘 반발 있습니까? 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네. 이렇게 말했는데요. 민중기 정치특검의 비열하고 노골적인 야당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송 원내대표도 페이스북 글 통해서 밝혔는데요. 참 괘씸하다. 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우리 네.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가 진행 중인데 이재명 정권의 충견 민중기 특검팀이 우리 네. 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습 청구했다라면서 네. 뭐 비판을 계속 쏟아부었습니다. 네. 특히 특검의 야당 탄압이 날로 점입가경이다 이러면서 네. 전당대회 날에는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려고 하고 이번에는 연찬회 진행 중에 또 구속영장 청구 발표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거 뭐 죄가 있으니까 집행도 하고 청구도 하는 건데 국민들이 본인들 일정 그리고 특검이 본인들 일정 다 봐주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아직도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국민의힘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비판은 비판이고 죄가 있으면 처벌 받아야겠죠. 근데 한덕수 전 총리 기각에 대해서 국회 내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측 반발도 거셉니다.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 눈높이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의 네. 목소리 커졌습니다. 네. 내란 방조와 계엄 가담, 사후계엄 문건 폐기 지시 등 온갖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데 법원이 이를 외면했다라는 비판입니다. 이런 비판 가운데에 당내에서는 네.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어제 당원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네, 네. 그거 마치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영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기현 부장판사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것처럼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신속하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실 내란 특별부 이거는 처음 언급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꾸준히 또 국민적 여론도 조성되어 오는 사안입니다. 네. 현재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 그러니까 네. 내란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네. 특별재판부 내지 내란 특별재판부라고 합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에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담은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네. 이 법을 9월 4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하겠다라는 게 어제 이야기였습니다. 발의된 법안 내용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내란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1심인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2심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서울고법에 설치가 됩니다. 네. 재판부는 정치권이 배제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현직 판사 3명으로 구성되고요. 별도의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영장 심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네. 우리 국민으로서는 특검에 대한 효능감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이걸 자꾸 직위원이라는 이 재판부가 말짱 도루묵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분노가 커지고 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특별재판부 요구하는 민심 높은 상황입니다. 네, 요구하는 민심 높은 상황에서 특별재판관 소장으로 민영배 재판관 전 헌법재판소 직무대행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서 굉장히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충족하는 멤버가 아니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흡족합니다. 얼마 전 방송에 나와서 또 이제 특별재판관 얘기가 다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3박 6일의 그 거센 일정을 마치고 어떠한 대단한 행보를 했다는데 그게 뭡니까? 네, 바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겁니다. 네. 정상회담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 추진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네. 관련 보도 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새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회동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 서울에 도착한 후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강경 성향의 정청래 대표 체제가 출범한 데 이어 국민의힘에서 반탄파 장 대표가 선출되면서 여야 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협치 시도에 힘입어 해빙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다면서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게 이런 통 큰 제안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반응이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 이게 도대체 뭘로 봐야 됩니까? 일단 비싼 척부터 하고 보자라는 심보인 비싼 척. 것 같습니다. 네. 장 대표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 나누는 그런 거는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회담의 의제와 형식을 협의한 뒤에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네. 그리고 또 여럿이 보는 게 아니라 1대1 자기만 만나자라는 제안인 겁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야당의 제안을 수용할 마음도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장 대표가 회동에 결국은 참석하게 될 거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왜요? 일단 대통령 회담 지금 임기 초고 처음으로 제안받은 거고 네네. 이런 상황에서 거부부터 해버리면 네. 여론이 좀 안 좋을 것 안 좋을 같다. 것 같다. 네, 이런 가능성 크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보통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 공유하는 회동 예전에도 늘 있어 왔는데 네. 보통 관례적으로라도 제1야당이 대표해서 참석했다는 점에서도 좀 거부하기 불편한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장동혁 개인 입장에서 있어서도 네. 더할 나위 없는 기회잖아요. 면전에다 대고 강하게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부으면서 대정부 투쟁의 그런 투쟁력을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겁니다. 이번 회동을 자신의 투쟁력을 좀 돋보이게 하고 야당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지렛대로 활용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특검 소식 하나 전해주시죠. 이배용 편지 옆에 금거북이 이것도 뭡니까? 네, 김건희 특검이 어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에게
금거북이를 전해줬다라는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특검이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씨 사무실 압수수색하면서 금고 속에 떡하니 금거북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요. 요 유통 경로를 추적해 보니까 이배용 위원장이 김건희에게 줬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봉관 서희건설 기억하시죠? 네. 그 서희건설 회장이 이끄는 국가조찬기도회의 부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특검은 이 위원장이 윤석열 부부에게 금거북이, 금품을 주고 공직을 받은 게 아니냐라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발음하는데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네. 바세론 콘스탄틴, 예, 샤넬백, 발음도 힘든 명품.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이런 것들 장신구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금거북이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반짝반짝거리는 건 다 좋아하는가 봅니다. 결국에는 금거북이 줄게 교육위원장 다오 이거 같은데 또 터진 청탁욱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인사 리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은 에디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